자, 계속해서 용의권에 관한 등기 보시게 될 텐데 전체 묶어서 한 문제 내외 구성되고요. 되게 간단하게 구성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권법 얘기가 일단 또 세팅이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먼저 지상권 등기라고 하는 주제 나와 있고요. 지상권의 기본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타인의 토지를 건물 소유 목적으로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수목 소유,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행위, 지상권 설정 계약과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다 지상권 취득할 수 있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상권 설정 등기 등 공동 신청 얘기부터 나오게 되죠. 뭐 특별한 얘기 없죠. 해서 등기 신청은 기본적으로 다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한다. 갑이 X라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토지를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지상권 설정 계약 외에 이 X 토지에다가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지 을은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 우리 앞에서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이런 얘기들 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 뼈대 가지고 또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신청 정보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247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등기 신청할 때 이렇게 등기를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거, 설정을 해주세요라는 거, 바로 부동산의 표시라고 하는 거. 두 번째가 신청인의 표시, 세 번째가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신청 정보로 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는 몇 번지 토지를 이용하겠다라는 토지의 위치가 되게 될 것이고요. 신청인의 표시는 지상권자가 누구이고 지상권 설정자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것이 신청인의 표시가 될 것이고, 등기 원인은 아마 지상권 설정 계약이 되게 될 거고, 등기의 목적은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바로 자, 등기 신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상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는요, 신청 정보로서 지상권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 다시 교재 몇 페이지? 255페이지. 건물 소유냐, 수목 소유냐, 공작물 소유냐라고 하는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이슈가 될 테고, 두 번째 이슈, 범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상권은요, 토지 전부에 대해서 설정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요,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어떻다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상권의 설정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였을 때, 토지 일부였을 때는 이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도 첨부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논의의 쟁점 뭐라고요? 이걸 갖고 토지대장이라고 이렇게 장난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토지대장 아니죠. 우리가 토지대장을 통해서 공시하는 것은 주로 면적과 이동사유,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공시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이라고 해서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공시할 수 있는 것이 있었죠. 위치 같은 걸 보여주려면 어떻다? 결과적으로 지적도를 첨부 정보로 제공한다.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나온다. 부동산의 일부라고 했을 때 지적도, 그러면 전부가 되면 어떻다? 지적도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체 토지 다 지상권의 객체가 되기 때문에, 해서 일부였을 때만 어떻다? 지적도를 첨부한다. 그걸 가지고 일부였을 때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을 첨부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된 적도 있었을 것이고요. 해서 등기 신청 관련해서 이렇게 논의의 쟁점 삼았던 바가 있고요. 등기 실행이라고 하는 거, 자, 이제 주등기라는 것이 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 지상권 설정하려면 누굴 만나야 돼? 토지 소유자를 만나야 되니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니까 주등기. 알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다음에 필수적 등기상으로서 목적하고요, 범위라고 하는 거, 목적과 범위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지상권 설정 등기의 필수적 등기상. 그럼 나머지 임의적 등기상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존속기간이 될 수도 있겠고, 치료 이런 것들도 다 등기를 할 수도 있다. 해서 임의적 등기상은 알 수가 없어요.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반드시 등기할 필수적 등기상, 목적과 범위라고 하는 거, 이렇게 논의를
삼을 수 있겠고요. 이게 지상권 등기 전부입니다. 다음에 이제 굳이 이제 비교하자면 우리가 민법에서 논의하는 게 지상권 양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상권 이전 등기 있으면 어떻다? 지상권 양도 효력이 발생되게 될 것이다. 뭐 그렇게까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 결국은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일부를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주요 이슈. 그래서 목적과 범위라고 하는 거 일부였을 때 범위 따로이 표시를 해야 된다. 전부문에 전부로 얘기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가 지상권 등기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슈 삼아야 되는 게 자 지역권 등기라고 하는 이게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게 구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자 지역권 설정 등기 일단 다시 용어 요역지와 승역지라는 개념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역지가 있고요, 승역지가 있게 된다. 그래서 요역지가 맹지라서 자 공로에 접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요역지 소유자는 자 그 공로에 접할 수 있는 토지라고 하는 거 이걸 가지고 뭘 하게 된다고요? 바로 지역권 설정 계약,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한 다음에 이 토지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이게 요역지 소유자와 승역지 소유자 간의 지역권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라는 방식이 가장 무난한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자, 좀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건 이제 민법 얘기를 가지고 보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가서 이제 검토를 해보게 되냐면 자, 지역권이라고 해서 물권법 파트니까 교재 70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 용익물권이라고 해서 자 76페이지, 77페이지, 78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지역권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78페이지 가서 지역권 먼저 보고 나서 지역권 등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 약정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는 지역권을 약정 지역권이라고 해서 지금요 지역권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를 가 있어야지 약정 지역권 성립하게 될 텐데 자 일단은 자 요역지 소유자하고 승역지 소유자 간에 어떻다? 지역권 설정 계약 있을 수 있다. 근데 특이한 게 요역지 소유자 도움이 필요한 토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지상권자가 있으면 지상권자와 뭘 할 수 있다?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 승역지에 전세권자가 있으면 요역지에 자 소유자가 승역지에 전세권자와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또 이런 경우도 있네요. 자, 요역지의 지상권자가 누굴 만나서 승역지 소유자를 만나서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역지 전세권자가 승역지 소유자를 만나서도 뭘 할 수 있다?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요역지의 지상권자가 승역지에 또 지상권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서도 뭘 할 수 있다?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약간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지상권은 기본적으로 소유자하고 만나는 것인데 비해서 지역권은 혹시 그 토지 위에 소유자 말고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서도 뭘 할 수 있다?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요역지는 한필 토지여야 하지만 출제 포인트 승역지는 한필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처럼 지역권 설정을 함에 있어서 어떻다? 승역지의 일부에 대해서 승역지의 일부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바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 그림 자체를 외워버려야 돼. 이걸 갖고 민법에서 구성할 때는 요역지는 한필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이딴 식으로 장난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문장으로 하면 헷갈리니까 승역지 도움을 주는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지역권 설정 계약, 그 다음에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있다. 그 외 민법에서만 이슈가 되는 게, 자, 공유 관계일 때는 함께 지역권 취득하고요. 지역권 소멸이라는 것도 다 함께 소멸을 시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 정도가 지역권에 관한 내용. 그래서 다시 이제 지역권 설정 등기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검토를 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는 지금 아까 255페이지 지역권 등기라고 하는 거 해서 지역권 설정 등기는
때는 등기 권리자, 누구야? 바로 등기 권리자가 요역제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요역제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의무자, 바로 승역지의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예, 요렇게 해서 이게 이제 지역권 등기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승역지 소유자나 외에 지상권자, 전세권자라는 사람과도 지역권 설정계약,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것 해서 자 지금 이제 신청 정보로서 아까 부동산의 표시, 신청일의 표시, 등기 원인, 등기 목적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될 텐데 지역권 설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또 중요한 게 범위라고 해서 아까 지상권도 토지 일부에 대해서 어떻다 설정할 수 있다. 지역권도 어떻다 토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지역권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토지가 뭐냐. 그래서 요역지에 관한 정보를 어디다가 승역지 토지의 등기 기록에다가 이 토지는 지역권, 예를 들어서 뭐 통행지역권이다 라고 해서 목적, 그 다음에 토지 전부가 아니라 일부일 때는 일부, 범주 알려줘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지역권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토지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요역지 정보라고 하는 것을 얻었다. 요역지 정보에 관한 것을 등기 신청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자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지역권일 때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어떻다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아까 우리 똑같죠. 전부가 됐으면 따로 지적도 필요 없을 텐데 일부였을 때는 어떻다 지적도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려운 주제 아니고요. 형식, 주등기, 부기등기 이게 이제 논의 포인트지. 자 앞에서 지금 요역자, 승역지의 소유권 외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도 뭘 할 수 있다? 바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등기, 부기등기를 얘기할 때 소유자를 만나서 하는 등기는 주등기, 소유권 소유자 외자를 만나서 하는 등기를 부기등기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던 것이고요. 해서 승역지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당연히 주등기가 되게 될 겁니다. 근데 출제 포인트 뭐라고요? 승역지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어떻다? 부기등기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그나마 난이도 있는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물어봐 버리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 승역지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도 뭘 할 수 있다?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알아야지 바로 부기등기의 개념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담아봤고요. 그 외에 자 지금 필수적 등기사항 목적과 범위와 요역지의 정보라고 하는 거 해서 지금 다시 갑시다. 지상권에 있어서는 목적과 범위라고 하는 거, 지역권에서는 목적과 범위 외에 요역지 정보라고 하는 것을 얻어다 필수적 등기사항으로 규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꼭 하나 기억하실 주제가 나오게 되죠. 자, 우리 등기를 실행할 때는 세 가지 이슈가 됐었죠. 자, 하나가 지금 이제 등기를 실행할 때 신청에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 촉탁에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세 번째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승역지 토지 등기 기록에다가 목적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범위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요역지 도움을 받는 토지가 무엇이다는 요역지 정보를 기록을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면 요역지 토지 등기 기록에다가도 뭘 해야 된다? 바로 이 토지가 지역권의 보험을 받고 있다라는 뜻을 얻어다 기록을 직권으로 얻어다 기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문장 등기관이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의 등기를 했을 때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상은 직권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으면 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게 되는데 상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제외하고 직권 말소.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교재 252페이지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첫 번째 포인트 단독 신청. 수용에 따른 소유권 252페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첫 번째 주제. 자, 지금 이제 상지를 제외하고 어떻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이슈가 뭐라고요? 수용에 따른 소유권자들에게 말소 등기 신청은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래서 상제지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그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이 등기가 뭐라고요? 바로 승역지 토지 등기 기록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한 등기관이 유역지 토지 등기 기록에다가 뭘 한 거야? 바로 유역지 토지 등기 기록에다가 뭘 했냐면 바로 직권으로 자 지역권의 대상이다라는 뜻을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 확인을 하셨고요. 해서 지역권에 관한 등기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주제에서는 과정은 아까 승역제 지상권자, 전세권자를 만나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겠고, 자, 그때 지역권자는 요역제 소유자뿐만 아니라 요역제의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어떻다? 지역권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승역지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어떻다? 부기 등기. 두 번째, 자, 지금 승역지의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신청 정보로서 지적도라는 것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필수적 등기사항에는 세 가지 목적하고 범위하고 요역지 정보라고 하는 이게 지역권에 관한 등기가 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지역권은요 이전할 수 없는 그런 권리에 해당이 된다. 해서 지상권, 전세권은 양도할 수 있지만은 지역권은 토지 물리적 위치와 관련된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다. 요역지 소유권을 넘김으로써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방법은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에 관한 등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전세권 얘기를 하려면 우리 물권법에도 전세권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70 몇 페이지였던 것 같은데 가서 볼까요? 전세권이라고 해서 민법에서 다뤄졌던 내용, 전세권 얘기가 어디에 있냐면은 자 보면은 78페이지인가요? 그래서 78페이지부터 전세권 얘기를 보도록 합니다. 해서 자, 일단 전세권의 법적 성질 얘기가 이 등기법에서도 연계가 되는데, 일단 전세권은 그 객체가 부동산이었죠.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에 관한 부분이고, 자, 전세권은 부동산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해서, 자, 한편 전세권에 있어서는 존속기간 중에는 용익 물권으로서 성격을 가지게 된다. 근데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은 전세금 반환이 없을 때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인 담보 물권으로서 성격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런 게 전세권의 기본적인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세권은요 약정 전세권에 있어서 자 전세권 설정 계약 외에 전세금의 교부,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있어야지 어떻다 전세권 성립하게 된다. 이때 전세금의 교부가 출제 포인트인데 꼭 현금이 아니라 기존 채권으로 어떻다 가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랑 바로 비교할 게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 얘기. 원래 전세권은 등기 있어야 어떻다 성립하게 되는 데 비해서 자,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라고 하는 거 따로 등기 안 해도 전세권이 성립하게 되는 것. 다만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파생되는 주제가 전세권 설정자나 전세권자 각각 소멸 통고라고 하는 거, 소멸 통지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요런 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79페이지에 전세권 내용 중에서 그런 거 있었다. 전세권의 담보라고 써 있는 부분 보니까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저당권자 이때 경매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왜? 전세권 자체가 이미 존속기간 만료가 돼버리면 어떤 의미를 갖게 돼요? 마치 저당권과 똑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걸 경매에 붙여봤자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논의를 봤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례 255페이지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거, 등기 신청 당연히 부동산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와 이 건물을 용도에 따라서 이용을 하고자 하는 토지를 용도에 따라 이용하고자 하는 전세권자가 공동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된다 해서 신청 정보. 자, 일단은 목적은 따로 안 합니다. 왜? 전세권의 개념 자체가 그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전세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때 자, 목적은 따로 얘기할 필요 없어. 아까 지역권, 지상권은 목적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에서는 목적은 빠지고요. 전세금하고 그 다음에 범위라고 하는 거 해서 전세금과 범위가 신청 정보의 내용이 된다. 그리고 계속 도배하는 거, 토지나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전세권을 설정을 할 때는요, 바로 지적도라든가 또는 건물 도면을 어떻다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해서 아까 우리 지상권 지역권에서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적도라는 개념이 나왔었고, 전세권은 토지뿐만 아니라 모두 건물도 그 객체가 되기 때문에 바로 건물 도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건물 전세권이 된다면 아마도 건물 도면, 건물 전세권이 되고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전세권을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 건물 도면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지금 이제 토지 일부를 대상으로 전세권 설정할 때는 어떠다? 지적도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필수적 등기사항은요, 전세금과 범위. 하여튼 필수적 등기사항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순서, 지상권, 목적과 범위, 지역권은 목적, 범위, 요역지, 정보, 전세권 뭐라고요? 전세금과 범위라고 하는 거, 이런 게 필수적 등기사항이 되게 된다. 그렇다 치고 이제 전세권 파트에서 전세금 얘기에 이어서 겁나 중요한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출제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전세권 등기를 봐야 되는데 전세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 전세권의 이전 등기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전세권의 이전 등기. 그래서 이 전세권의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존속기간 만료 전 하고요, 존속기간 만료 후로 대별을 해 보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하려면은 이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구나. 우리가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양도할 수 있다.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지 않는다면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뭐가 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담보 물권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저당권도요,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전세권도 어떻다? 일부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논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습니다. 전세금 받을 게 5천만 원 받을 게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3천만 원을 융통을 했다. 그러면 그 아이한테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3천만 원 융통해 준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요? 3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전세금 반환이 없게 되면 경매 청구해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럼 달리 얘기하면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요,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뭔 소리냐면, 내가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 근데 한 명이었어. 건물에 어떤 건물 1층에 한 층에 대해서 전세권을 갑소유의 부동산에서 을이 전세권을 설정을 해놓은 상태다라고 전제를 해봤을 때, 자, 을이 전세권의 일부, 전부는 가능해. 전부는 가능해. 시험에 안 나와. 을이 이걸 누구한테? 병한테 전부 어떻다? 전세권 이전하는 건 어느 때고 문제가 안 돼. 전세권은 원래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법적인 쟁점이 없어요. 근데 전부가 아니라 이만큼 중에서 이 일부만에 대해서 병한테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왜? 갑의 입장에서는 골 때리는 거예요. 한 놈이 전세권 설정해서 들어왔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한 놈이 더 기어 들어와, 또 한 명이 또 기어 들어와. 그래서 뭔 개판이가 보니까 지들끼리 일부 이전 등기를 개판 5분 전으로 하고 있다. 이거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전부 이전 등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너무나 당연한, 전세권은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자, 전세권은 존속기간 중에는 어떻다? 일부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요거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게 되면 어떻다? 일부 이전 등기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전세권 파트는 두 가지가 출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바로 필수적 등기상으로서 전세금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의 출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슈 삼아낸 것이 일부 이전 등기, 존속기간 중에는 어떻다? 일부 이전 등기가 허용되지 않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어떻다? 일부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다시 전세권 파트에서는 이게 매년 내는 게 아니라고 다 묶어서 한 문제짜리에 불과하게 되는데, 용익권 다 묶어서 한 문제짜리에 불과하게 되는데,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존속기간 중에는 허용되지 않고, 두 번째,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어떻다? 일부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다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로 얘기가 끝나는 거야. 다음부터 공부할 일 있으면은 아까 우리 신탁 등기는 하, 합, 주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그것만 체크하는 거야. 왜? 여러분들 그것도 금방 또 잊어버릴 거거든. 돌아서면 잊어먹게 돼 있어.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의 순위번호, 합유, 그 다음에 주, 등기 이렇게 세 개 외워갖고 각각의 순위번호 틀렸고 공유 틀렸고 그 다음에 부기등기 틀렸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듯이 여기서는 전세권 하게 되면 전세금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일부 이전 등기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가능하지만은 존속기간 중에는 어떻다? 한 이 전세 목적물에 여러 명이 달라붙게 되면 개판된다고 봐서 그런지 하여튼 일부 이전 등기는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용익권 중에서 전세권에서 주된 이슈가 되게 되는 게요. 바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여러분 자료에는 임차권은 빼버렸어요. 임차권이 딱 한 번 출제가 되는데 딱 한 가지만 체크하고 날리도록 합니다. 자, 임차권 관련해서는 자, 일단 필수적 등기상은 차임이라고 하는 거. 임차권은 여러분 자료에 빠져 있어요. 그냥 듣고 버리시면 돼. 임차권은 차임이 필수적 등기상이 되는데 다른 건 너무 어렵고 잊어버리고, 전자 임차권에 이전 등기 할 수 없는 거, 주택 임차권 등기는 어떻다? 이전 등기 할 수 없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주택 임차권 이전 등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주택 임차권 등기가 뭐야? 자, 지금 세입자가 지금 이제 뭐죠?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된 사안에서, 세입자가 임대차가 종료가 된 사안에서 그런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사를 가게 되면 점유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라는 걸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 과정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거나 할 수는 없다라고 전제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뭘 한다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서 자, 여기에 세입자가 보증금 받지 못하고 나갔다라는 것을 외부에 공시하는 걸 뭐라고 한다? 주택 임차권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 임차권 등기는 용익 목적의 등기가 아닙니다. 그냥 흔적을 외부에 공시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니까 이거 임차권 이전 등기에서 뭐하게? 그래서 자, 아까 우리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일부 이전 등기 허용되지 않는다와 같은 맥락으로 의미 자체가 주택 임차권 등기는 권리를 외부에 공시하기 위한 그런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로 주택 임차권 등기의 이전 등기라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이 문제가 아까 우리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랑 같은 맥락이야. 그래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가지고 문제 구성하다가 뜬금없이 비슷한 맥락으로 주택 임차권 등기의 의미가 뭐냐? 누가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권리가 아니거든. 그냥 세입자가 보증금 못 받고 나갔으니까 대항력 우선 변제권 잃어버릴 걸 우려해서 그냥 권리를 공시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주택 임차권 등기라는 것은 개념상 뭐라고요? 이전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같이 묶어서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 허용되지 않는다. 그 얘기하고 같이 세트로 기억을 해야 될 게 주택 임차권 주택 임차권 등기에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도 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개념을 삼게 됩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에 이전 등기도 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냥 딱 한 번 나왔던 주제고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까다로웠죠. 왜냐면 이제 이 용익권에 관한 등기에서 임차권까지 얘기할 만한 거리는 아니거든요. 다 묶어서 1년에 자리야 한 문제 구성하는 영역. 이 정도가 용익권에 관한 등기. 잠시 갔다가 담보권에 관한 등기 체크합니다.